네, 시장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이 경제 정상화 또 백신 개발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국내 증시는요, 이런 기대감들이 어제장에서 선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수요일 장입니다. 자, 저희 주식학개론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는요, 토요일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 그리고 김혜진 전문가 두 분의 진의를 모셔보고 있습니다. 진의들과 함께 이 요새 시장 돌아가는 이야기, 꼭 알아야 될 요점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주식학개론 시간에서도 그렇고 사실 오늘 전체 강의를 꿰뚫을 그럴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5G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먼저 짚고 넘어갈 부분은 5G 망, 그러니까 5G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거든요. 자, 주식 경제 이야기 쉽게 풀어보는 지니스탁 지금부터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해진이 김혜진 전문가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지니스탁 들어가겠습니다만 먼저 좀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지니스탁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 오늘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넷 같은 종목은 뭐 15%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오늘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이 5G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할 텐데, 기존의 이 물리적인 네트워크, 이걸 여러 개로 좀 쪼개는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게 있던데요. 그런데 이게 설명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5G 집중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5G의 필수적이면서 핵심적인 기술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슬라이스, 자른다. 우리말로는 네트워크를 쪼갠다 해서 네트워크 쪼개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가상 네트워크로 나눠서 그 가상 네트워크 하나하나마다 특성화된, 차별화된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을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4G 때까지는요, 이 단말기가 사실은 휴대폰에만 연결되면 됐었거든요. 4G까지의 통신 인프라는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을 위한 네트워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5G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5G에는 이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의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수 있고요. 5G의 특징 중에 초연결이라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말기가 있을 수 있는데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매시브 IoT라고 해서 집안에 가정에 있는 뭐 냉장고, TV 다 5G 네트워크 연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을 하는 뭐 자동차, 비행기, 배 이런 것들도 5G 네트워크에 연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개의 단말기들이 5G 네트워크 하나에 몰리기 때문에 각 단말기에 맞는 특성화된 네트워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통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여러 개 특성화된 네트워크로 슬라이스, 나누는 기술을 말하는 건데요. 5G의 핵심적인, 필수적인 기술은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기 단말기가 여러 개가 몰렸을 때 이 슬라이싱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먼저 비용이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망을 구축하지 않아도 하나를 더 서비스를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안정성에 유리한 기술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에 여러 개의 단말기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도 있겠고요. 또는 저희가 뭐 수술을 하는, 원격 제어 수술을 하는 로봇도 이 네트워크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네트워크가 고장이 났어요. 연동이 안 됐어요. 그러면 모든 네트워크 단말기가 다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는 단말기마다 특성화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나의 네트워크가 고장이 나도 그 네트워크, 다른 네트워크들은 정상적으로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 우리의 생명이 직결될 수 있는 5G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좀 더 필수적인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국내외 통신사, 뭐 SK나 KT, 중국이나 일본들의 통신사에서도 필수적으로 쓰고 있는 기술이고요. 또는 통신 벤더, 뭐 에릭슨이나 노키아,
화웨이 등에서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이 4G까지는요, 휴대폰, 이 모바일 쪽으로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조가 주를 이루게 됐었는데, 이 5G부터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차도 있죠, 뭐 스마트 공장도 있죠, AR, VR 등등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른 서비스 단말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 쪽에서는 빠르게 반응을 해야 되니까 초저지연 이런 특성이 중요하겠고요. 어떤 공장들이 있으면은 크게 위치가 바뀌지는 않죠? 위치 정보 이런 거 대신에 초대용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각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딱 맞는 효율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것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또 필요한 그런 특별한 기술들이 있다고요? 네,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필요한 기술, 두 가지 핵심 기술을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하기도 했는데 네트워크 슬라이싱을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단말기에 특성화된 네트워크로 쪼개서 슬라이스를 해서 제공한 네트워크를 말합니다. 자, 그때 맨 밑에 보시면 SDN이라는 용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디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인데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 네트워크를 정의할 수 있다. 사용자 마음대로 정의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네트워크의 장비들은 이 제어부와 전송부로 나뉘게 됩니다. 제어부는 제어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뇌처럼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어부이고요. 전송부는 말 그대로 전송만 하는 부분을 전송부라고 합니다. 자, 기존에 이렇게 통신들이 연결되는 장비에는 이 제어부와 전송부 두 가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기존의 이 통신 연동 장비 같은 연결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부와 전송부가 하나의 장비에 다 위치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서울에서 구글에 검색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서울에서 사용한 이 서버 데이터가 구글의 미국의 서버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경로를 거치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통신을 연결하는 장비들 하나하나마다 가장 최적화된 시간, 가장 최적화된 장소로 제어를 해서 옆에 가장 가까운 통신 연결부로 넘깁니다. 이 통신 하나 기기를 라우터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라우터에서 제어를 해서 가장 가깝고 빠른 길을 연동을 합니다. 그럼 이 라우터 하나하나마다 생각을 할 게 많은 거예요. 제어를 할 게 많으니까 하나하나씩 계산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더 많이 들었는데 SDN 같은 경우에는 이 라우터의 제어부와 전송부를 나눕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는 전송만 하면 되고요. 제어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제어부에서 한 번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경로로 가면 가장 빠르다, 가장 최적화된 통신 네트워크가 가능하다라는 걸 제어부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이 제어부에서 한 행동대로 전송만 하는 통신 장비들은 전송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SDN입니다. 그러니까 제어부와 통신부를 분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SDN의 장점에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제어부와 전송부를 나눔으로써 비용이 일단 절감될 수 있습니다. 사실 통신 장비 하나하나마다 제어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의 이 원가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제어부를 다른 데로 넘겼으면서 전송부만 남겨놨기 때문에 통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부분은 성능이 향상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령 통신사들이 이 SDN을 쓰기 전까지는 통신 장비 업체들이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제어부에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통신 장비는 따로 받고 이 제어부는 통신사에서 따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주도권을 통신사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기술 더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의 기술은 NFV입니다. 이 NFV는 네트워크 펑션 버추얼라이저인데요. 이 부분은 가상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가상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셔서 제가 설명 하나 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상화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만든 것을 이 가상화라고 하는데요.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은 가상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중요한데 사실 저희가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에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내가 쓰기에는 이 네트워크를 나만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바로 가상화의 개념입니다. 사실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치 나만 쓰는 것처럼 나만을 위한 네트워크는 없는데 그 네트워크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가상화 시스템. 그래서 NFV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에서 하나의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나눌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 가상 네트워크는 원하는 위치에 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해줘서 이 SDN과 함께 연동이 돼야 되고요. 이 NFV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네트워크가 만약에 생겼어요. 하나의 네트워크, 슬라이싱된 네트워크가 고장이 났어도 다른 네트워크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어차피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상화시켜서 떨쳤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이 나도 다른 네트워크들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서 SDN과 NFV가 하나 만났을 때, 결합이 됐을 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SDN, NFV 이렇게 용어가 좀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 정리를 상세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SDN을 통해서 비용 절감, 성능 향상 이런 게 가능하고요. NFV 이런 개념도 사실 쉽진 않은데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쓸 때도 뭐 C 드라이브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C, D, E 뭐 쪼개서 사용하기도 하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요, 전문가님, 이 망 중립성에 관한 논의, 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좀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실제 망 중립성 연구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뭐 급행 차선 이런 용어도 자주 쓰이던데 이런 용어는 뭡니까? 네, 사실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함께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5G 급행 차선입니다. 또 하나가 거론되는 단어가 망 중립성이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급행 차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빠르게 달려갈 수 있게 자율주행차나 스마트 팩토리, 원격 진료 등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먼저 우선권을 주는 회선을 급행 차선이라고 부르는데요.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5G의 급행 차선을 허용하냐 마냐의 여부는 이 망 중립성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망 중립성은 네트워크를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모두 차별 없이 같은 네트워크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이게 망 중립성의 요지인데요. 하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나 급행 차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하나의 네트워크를 나눠서 쪼개서 그 단말기에 맞게 특성화된 네트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게 망 중립성에는 훼손된다, 어긋난다라는 게 요지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5G의 필수적인 기술이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과 급행 차선이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제는 조금 더 완화가 될 것 같아요. 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5G 통신 장비, 또 이 기술들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조금 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5G 시대 5G 망, 이 네트워크를 쪼개는 필수적인 기술이죠.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대해서 지니스탁에서 완벽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또 우리 서진이도 보고 싶습니다. 문선 전문가도 같이 소환을 해서 주식학개론 오늘 핫한 업종들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앞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 5G 이야기로 가득 채워드린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역시 진이들의 전공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드릴 말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5G 해부학 제2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학개론 어떤 내용인지 오늘 페이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해부학 제2탄입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공부를 잔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 시청자분들이 또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쉬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 네트워크 장비로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자, 앞서서 네트워크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쪽으로 잡아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전문가님, 그러면 네트워크 장비 여기에 주목해야 되는 그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네, 네트워크 장비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언택트 관련 저희가 막 계속 언택트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래서 항상 따라다니는 거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 이거거든요. 제가 준비한 이 표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거 우리 안 나와요. 네. 잘 안 돼요. 이렇게 고장 신고거든요. 장애 신고를 한 이제 이 지역 소위 말하면 얼마나 많이 왔냐 이런 건데 그만큼 이제 이 코로나 사태로 이 언택트 관련 쪽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이게 결국에 이제 트래픽으로 증가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이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뭐 유튜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화질을 좀 다운시켰어요. 네. 화질을 다운시켜서 이제 트래픽을 늘어나는 걸 좀 막았는데 계속 이렇게는 못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이 트래픽 증가하는 거를 이제 이 세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게 결국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이 네트워크 장비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장비를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뭐 뒤에 제가 또 백홀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백홀 관련 부분은 5G 투자에서 제일 마지막에 진행된다라고 많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기지국하고 이제는 인빌딩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백홀은 제일 나중이니까 이게 제일 나중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좀 다릅니다. 네.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트래픽량이 확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시장에서 이 네트워크 관련 부분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요. 네.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별로 이제 네트워크 이제 이 장비 시장 규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내년은 더 많은 증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시아 지역 쪽에 증가가 많이 되는데 이건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유럽과 그다음에 이제 중동 그다음에 아프리카 이쪽인데 실질적으로 어쨌든 5G 관련 지금 제일 핵심 국가들이 우리나라, 중국, 일본, 그다음 미국이다 보니까 이쪽 관련 부분의 매출은 증가는 계속 네트워크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트래픽까지 늘어났다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단순히 5G의 순서상 네트워크는 뒤에 나가겠지, 백홀 쪽은 뒤에 투자되겠지. 라는 생각은 안 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은 네트워크 쪽이 어찌 보면 인빌딩 투자보다도 더 많이 먼저, 선행이 네. 됩니다. 예, 그쪽 관련 부분. 그리고 이 네트워크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5G뿐만 아니라 지금 이 LTE로도 계속 지금 네, 맞아요. 통신은 되기 글로벌적으로. 때문에 네.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5G 투자가 진행되지 않아도 또 기존에 있는 통신 자체만으로도 또 투자 수요는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장비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방금 전에도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어제는 기지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전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 백홀에 대한 용어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 용어에 대한 설명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홀.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설명을 또 드릴 텐데 제가 이제 김혜진 전문가님이 어제 프론토를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좀 쉽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홀이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보시면 제일 하단입니다. 이 하단부 쪽에 후반부에 이제 투자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 각각의 이제 네트워크 관련 부분을 이제 이용자에게 전달해주는 체계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백홀 쪽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이제 앞서 지금 네트워크 슬라이싱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김혜진 전문가가 이야기한 딱 그거죠. 라우터, 네트워크 스위치, ADC, 그다음 SDN 이런 기술들, 이런 장비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이 백홀 쪽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결국에는 이건 앞서도 계속 이야기 드린 것처럼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투자가 많이 된다라는 거고 제가 준비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이제 IT 디바이스죠. 여기서 네. 디바이스에서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인빌딩 중계기 쪽으로 들어가고 이 중계기가 기지국으로 신호를 보내죠. 그럼 그 기지국이 이 라우터를 통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시그널을 보냅니다. 기관망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중간에 나오는 이제 기지국과 라우터, 그 다음에 이제 기관망, 요 부분을 연결하는 거를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 백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은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라우터라든지 SDN이라든지 보안 스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백홀,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 중요한 용어였습니다. 백홀이 무엇인지 어제는 프론트홀에 대한 언급도 해드렸는데요. 이제 백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시청자분들께서 귀를 솔깃하게 기울이실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 종목들 궁금해집니다. 관련주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네트워크 관련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굉장히 많습니다. 기지국
좀 약간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이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한 4종목 정도를 추려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보면 이 대부분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HFR, 다산 네트워크스, 유비쿼스, 파이어링크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익숙한 이름인데 이 중에서 HFR 또 네트워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프론트홀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뭐 기지국 관련 이슈도 좀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했는데 HFR? 이게 좀 생소하다. 이것도 네트워크 장비를 하나? 라고 궁금해 하실 것도 같아서 요거는 또 우리 김혜지 전문가님이 또 하나씩 또 설명을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죠. 네. 먼저 HFR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HFR 먼저 프론트홀이라고 말씀드리면 마치 프론트홀, 백홀 따로 영위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유선 장비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트는 기지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백홀은 기관망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차피 광 케이블로 연결하는 연동 방식은 비슷하니까요. HFR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 네트워크를 영위한 기업이고요. 이 기업이 2000년도에 SK텔레콤 이제 벤처 창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있었던 이제 SK텔레콤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만든 이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SK향 매출이 많고요. SK텔레콤 매출이 많고요. 이게 무선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론트홀 기술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 HFR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백홀 같은 경우에도 HFR 영위를 하고 있는데 먼저 프론트홀 기술을 제가 어저께 이제 HFR을 소개 못 드렸으니까 오늘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HFR의 매출 비중표를 준비했는데요. 매출 비중표를 보시면 프론트홀 매출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무선 장비 매출, 프론트홀, 그다음에 백홀 이쪽에 많고요. 매출이 많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의 매출도 있고요. 또한 인빌딩 같은 경우도 동사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 프론트홀 같은 경우에는 이 4G의 도입 당시에는 연간 250억에서 300억 정도까지의 이제 매출을 누렸던 이제 좀 동사에서의 좀 주력 장비가 프론트홀이고요. 그래서 5G에서는 더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4G에서의 기지국보다 5G는 2배에서 3배 이상 더 많이 생길 거고요. 거기에 들어간 통신 장비 또한 많이 영위가 될 거니까 HFR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게 또 두 번째는 글로벌 매출 본격화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HFR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우리나라도 있지만 미국 쪽의 매출이 큽니다. 제가 준비한 표가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저께 설명해 드렸는데요. 이제 프론트홀이 일어나고 있는 실행 구조의 이제 미국 시장의 실적과 전망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사실 현재는 미국 통신 시장에서 5G가 절대적인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실행 구조가 5에서 10%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프론트홀을 쓸 수 있는 실행 구조가 5에서 10%밖에 없다. 하지만 향후에 95%에서 90%가 다 실행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프론트홀 통신 장비를 HFR이 영위하고 있다. 그럼 향후에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 느껴지실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프론트홀의 시장의 성장률이 높은 국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5G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미국이 이제 본격적인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현재 버라이즌과 AT&T의 이제 프론트홀 장비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론트홀에 대해서는 좀 독보적인 장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4G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SK와 함께 프론트홀의 좀 독점적인 기술을 함께 개발했던 기업이 HFR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번에 버라이즌이라든지 AT&T 쪽에서 SKT에 어찌 보면 SOS를 청했잖아요. 거잖아요. 예, 프론트홀 관련해서 좀 이제 기술을 좀 전수해달라고. 네. 당연히 그쪽에 많이 들어가긴 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HFR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미국 쪽에서는 지금 초고주파 영역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5G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데 그 영역에서 쓰이는 프론트홀을 다 영위하고 있는 게 HFR이다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실적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HF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 그랬고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덜 나왔죠. 네. 아무래도 코로나로 코로나 인해서 때문이죠. 네, 그렇죠. 좀 투자를 조금 덜 한 수주가 조금 작았던 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올해 이제 2분기 또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 매출처가 든든하기 때문에 버라이즌이나 AT&T들 매출처가 든든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HFR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HFR의 점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높게 주려고요. 9점 주려고 합니다.
거의 처음으로 저희가 9점 드린 거 아닌가요? 네, 저희가 막 그렇게 점수할 때는 높게 맞죠? 드리는 건 아니고 높게 주지 맨날 않는데 8점 이라다가 네. 9점 꽤 괜찮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 다음 그러면 이제 이 HFR에 맞설 수 있는 종목을 네.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인데요. 사실 이제 네트워크 장비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가장 이제 메인으로 이야기되는 게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네트워크 관련 장비, 핵심 장비라고 볼 수 있는 스위치, 보안 스위치 관련 부분, 이쪽은 이제 많이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5G로 되면서 앞서 계속 이야기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망이 고도화될수록 점점 더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지금 이 화웨이와 관련된 부분을 저는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화웨이가 지금 이 화웨이 제재가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계속 진행이 되면 결국에는 가장 핵심은, 물론 기지국 그다음에 이 중계기 쪽도 분명히 화웨이 쪽의 제재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이 수혜가 되는데, 네. 가장 핵심은 이 네트워크 쪽입니다. 맞아요. 지금 최근에 이 백도어 관련 부분도 보안 걸린 쪽이, 것도 네. 그것도 사실 네트워크 쪽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즉 기관망의 원래 70%가 화웨이 장비였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국산화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쪽 관련 부분도 분명히 네트워크 쪽은 수혜가 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가장 큰 캐파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가 글로벌 투자 확대에 가장 수혜주인데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금 이제 네트워크 관련 장비들이 그냥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구조, 아니면 물론 현지 법인들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많은 걸 활동을 하는 건 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다산전 솔루션, 요거죠. 요거를 통해서 지금 북미 지역에서 계속 이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이 미국 상장된 기업이 인수한 게 첫 사례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산전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 존이죠. 존이라는 회사를 이제 다산이 인수를 하면서 다산전 솔루션이라는 건데요. 사실 이제 두산이 두산 바켓을 인수한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이제 긍정적으로 보냐면요. 결국에는 미국에서 이쪽 관련 부분에 투자가 된다. 화웨이 제재가 미국에서 계속 진행된다. 당연히 네트워크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면 미국 내의 법인이 다산전 솔루션이 당연히 전 수주가 굉장히 많이 받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M&A를 통해서, 물론 다산 네트워크 쪽은 아니고요. 다산전 솔루션입니다. 이 자회사가 인수를 한 건데요. 독일의 키마일이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어요. 똑같은 이제 유럽 쪽의 이런 네트워크 장비 회사인데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유럽 쪽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그다음 유럽 쪽에 이 5G 관련 부분에 투자가 진행되면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 쪽이 이제 라쿠텐이 지금 현재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일본 쪽 라쿠텐 투자 확대에 가장 또 수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림 하나 잠깐만 볼까요? 요게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생산하고 있는 이 소위 말 제품들인데요. 딱 요것만 보셔도 백홀 관련 네트워크 관련 지금 장비는 다 하는구나. 예, 보시면 됩니다. 이쪽 관련 부분은 모든 걸 다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가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딱 다산 네트워크스 네트워크 장비 종합 선물 세트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요. 저도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점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지금 당장은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하반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관련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저도 9점을 드렸습니다. 사실 현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통신장비 기업들이 다 실적이 그렇죠. 좀 아쉬운 부분이어가지고 점수가 좀 깎이긴 했는데요. 다음 한번 보죠. 네, 유비쿼스를 제가 한번 볼 건데, 사실 유비쿼스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5G 투자를 할 때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기지국 다 한 다음에 인빌딩 다 한 다음에 네트워크, 이런 순서가 아니거든요. 살짝씩 겹치면서 병행되는 면이 있는데, 현재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네트워크 장비를 영위하는 기업인데 국내 쪽의 매출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좀 방어가 됐던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쪽은 유비쿼스 홀딩스를 통해서 좀 많이 나온 네, 거죠. 맞습니다. 근데 해외 쪽이 이제 그 1분기 갈수록 조금 네. 더 불확실성이 커졌으니까요. 국내 쪽 부분의 매출 전망이 좀 거의 높은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 실적이 좀 방어했던 것 같아요. 먼저 말씀드렸지만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백홀, 프론톨,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슬라이싱 사용되는 기술인 SDN까지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SDN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또 현재 5G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넌 스탠드 언론이거든요. 네, 지금 LTE망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망이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스탠드 언론, 5G 혼자서 설 수 있는 네트워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기지공간 네트워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커진다면 그쪽에 들어간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은 충분히 아직까지도 커질 수 있는 시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포지 때랑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포지 때도 이제 유선망이 점점 고도화가 되면서 충분히 수혜를 받았고 수익이 늘었던 기업이 유비쿼스거든요. 그럼 이번에 5G에서는 그 몇 배 이상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실적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곱씹어 드리면 이게 좀 수치로 보면은 3년 중에 최고 매출을 달성했어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우려된다라고 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견고하게 지켰고요. 물론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또 매출액이 전년 대비에 비해서 높아졌는데요. 이게 또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2018년에 4분기가 가장 이제 유비쿼스 잘 나왔던 매출액이거든요. 그것보다도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실적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의 매출도 늘어난다면 그쪽에서의 기대감도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국내 유일의 인터넷망, 기가 인터넷망에 들어가는 그 장비들을 모두 다 커버하고 있는 기업이 유비쿼스거든요. 이게 국내에서 유일한데요.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기가 이상의 급의 인터넷을 설치할 때 거기에 들어간 전 분야의 그 기기의 인터넷망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근에 KT와 LG우플러스가 공동으로 이렇게 좀 10기가 인터넷을 빠르게, 초고속 인터넷을 빠르게 하기 위해 망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이제 유비쿼스가 장비가 들어가고, 이게 이 수치로 나타내자면 현재 쓰고 있는 인터넷보다 46배가 빠른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 인터넷 쓰이고 있는 망도 유비쿼스가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이쪽에서는 조금 걱정이 없다. 실적 부분도 좀 잘 방어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자면 그래도 저는 해외 쪽 매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에 점수를 좀 주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 규모도 해외가 훨씬 더 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8점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낮은 점수지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좋은 거거든요. 네, 아쉽다고 하기도 못하지만 상대가 이제 더 짱짱해서 그런가 보네요. 네, 셌네요. 네, 다음 이제 파이어링크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이어링크는 제가 여러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또 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이 파이어링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증설의 직접적인 수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센터가 증설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들어가면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ADC 장비거든요. 네. 여기에 우리나라 1위입니다. 1위 업체고요. 그러니까 이 ADC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기 전에 쉽게 말하면 관문, 톨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들어와서 소위 말 이 ADC가 이렇게 분산을 해줍니다. 너 이쪽 서버로 가, 이쪽 서버로 가,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해주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증설되면 증설될수록 이 ADC 장비 수준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해킹과 관련돼가지고 이 디도스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 ADC 장비가 필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는 계속 지금 수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우드 관련 솔루션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본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높아요. 근데 일본이 도쿄올림픽을 또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일본이 지금 이런 클라우드, 그 다음에 통신망, 보안 이쪽이 굉장히 좀 취약한 국가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요즘 아직까지 현금을 많이 쓰는 또 국가이기도 하고 이 네트워크 관련 부분을 굉장히 좀 투자가 안 됐었는데, 덜 됐죠. 네. 이게 결국에는 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 도쿄올림픽이 사실 취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뤄진 거니까 결국에 또 내년까지 또 감안을 하면 결국엔 이쪽에 대한 투자가 많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실제로 일본 관련 매출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우드 관련 종목으로도 또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파이어링크 저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점수는 이 종목 역시 저는 9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얘는 사실 실적도 괜찮거든요. 네. 실적도 괜찮은데 최근에 좀 급등을 했는 경향이 있어서 조금 기술적인 면에서 조금 점수를 좀 깎았습니다. 오늘 좀 아름답네요. 9989네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종목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탑픽을 뽑아야 되죠. 네, 동점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 중에서 저희가 탑픽으로 뽑은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서 가장 1등 기업이고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종목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를 1등으로 뽑았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저는 한 10,000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된다라고 봅니다. 물론 저는 손절가를 굳이 지금 가격에는 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떨어지면 좀 분할 매수하자는 쪽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좀 리스크 관리를 난 좀 그래도 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5,000원 정도를 손절가를 잡으시고요. 저는 밑에서 계속 이제 떠돌 때마다 조금씩은 추매를 하면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최소한 10,0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하고 대응하시면 저는 내년 한 1분기 정도에는 꽤 괜찮은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보니까 이 진이들이 왜 이 5G를 전공으로 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제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던 KMW가 9점이었는데 오늘 4종목 중에서 무려 3종목이 9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탑픽은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진이들과 함께 네트워크 장비 상세히 살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벌써 이 주식학 개론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 있는데요. 여러분 본강의에서 놓쳤던 부분들 나머지 소통에서 보충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오늘 2가지예요. 서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원격 진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까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종목들 다 진짜로 잘 갔습니다. 다음 테마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 이 얘기를 풀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또 혜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종목 장세 단타 대응 전략입니다. 화면에 비추셨네요. 네. 오늘 저녁 8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단타 대응 전략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이렇게 2가지 공개 방송 꼭 함께 하시면서 아주 도움될 만한 정보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학 개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